밤마다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녀오시나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다가 두 번, 세 번, 새벽녘엔 잠이 깼는지 잤는지도 모른 채 다시 이불로 돌아오고 아침이 되면 몸은 더 피곤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밤에 소변 자주 보는 게 뭐 대수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이게 단순히 방광이 약해진 문제라면 왜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깨고 어떤 날은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은 밤에 자주 깨는 불편한 이야기에서 시작하지만 끝은 심장과 뇌를 지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는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가족이 걱정되어 대신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비싼 약 이야기, 수술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다시 쉬는 법을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이후 건강의 흐름을 현실적으로 짚어드리는 채널 건강우물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서서 이건 꼭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다음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되니 의학 교과서보다 진료실에서 마주한 밤들의 기억이 훨씬 더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서 만난 76살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그냥 밤에 화장실 좀 자주 가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밤에 3번은 꼭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드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기억도 예전 같지 않고 며칠 전엔 새벽에 화장실 가다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건 단순한 소변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몸은 이미 쉬는 법을 잊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장은 밤에 내려가야 할 혈압을 내려보내지 못하고 뇌는 정리해야 할 노폐물을 그대로 안고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야간요는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흐트러졌다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가능한 방법으로 여러분 몸에게 이제는 쉬어도 된다 라고 알려주는 방법 말입니다. 이제부터 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지, 그게 왜 심장과 뇌까지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잠들기 전 딱 한 스푼으로 어떻게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오늘 밤을 바꾸는 이야기이자 앞으로의 몇 년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건 방광이 늙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방광을 단련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물부터 줄여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십 년을 지켜본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야간요의 핵심은 방광이 아니라 몸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몸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아주 정교한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계는 해가 뜨면 깨어나라고 신호를 보내고 해가 지면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밤의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호르몬입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신장이 일을 줄입니다. 그래서 잠든 동안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야간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 결과 몸은 분명 잠들었는데 신장은 나처럼 계속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은 자고 싶은데 신장만 혼자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위험하다. 지금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한밤중에 눈이 번쩍 뜨이고 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시계는 새벽을 가리킵니다. 이런 밤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밤을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활동 시간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간요는 습관처럼 굳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4 최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잠이 얕아진 게 아니라 아예 밤이 무서워졌어요. 언제 또 화장실 가고 싶어질지 몰랐어. 깊이 잠드는 게 불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이 아니라 뇌가 먼저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의 공통점은 방광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밤을 안전한 시간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은 밤에 해야 할 일을 놓칩니다. 원래 밤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며 심장이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잠이 끊기면 이 과정이 무너집니다. 심장은 밤에도 나처럼 계속 긴장한 채 뛰게 됩니다. 이게 쌓이면 고혈압, 부정맥, 심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은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자꾸 깨는 밤은 이 청소 시간을 짧게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말이 혀끝에서 맴도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쯤 되면 야간요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이미 밤에 깨는 몸이 되었는데, 이제 왔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강하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몸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몸을 너무 거칠게 다뤄왔다는 데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저녁부터 물을 끊고 목을 말리고 참고 억지로 버팁니다. 이 방법은 잠깐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걸 휴식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몸은 더 예민해지고 뇌는 더 쉽게 깨며 신장은 더 불안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참는 방법이 아니라 안심시키는 방법입니다. 밤이 되면 몸은 한 가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지금도 에너지를 써야 하는 상황인가? 아니면 이제 쉬어도 되는 상황인가? 이 판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혈당의 움직임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중 상당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잠들기 전이나 새벽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위험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깨워라. 이때 뇌는 화장실 신호를 깨우는 명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 몸에게 에너지는 충분하다. 지금은 안전하다. 이제 쉬어도 된다. 라는 메시지를 조용히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한 스푼의 역할입니다. 꿀 한 스푼, 바나나 반 개, 또는 무가염 아몬드 5에서 7알. 이 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간식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를 채우라는 뜻도 아닙니다. 양은 반드시 아주 소량이어야 합니다. 이 작은 양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밤사이 서서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뇌는 굳이 긴급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과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이 시간대에는 몸을 다시 깨우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다면 입만 살짝 적시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30에서 40분 전. 이 시간 간격이 몸에게 천천히 전환할 여유를 줍니다. 이 방법을 2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완전히 안 깨는 건 아닌데 깨도 다시 잠드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이 말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밤에 한 번 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잠들 수 있느냐입니다. 몸이 다시 휴식 모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이 방법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당뇨가 심한 분, 밤에 통증이나 혈뇨가 있는 분,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된 분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먼저입니다. 이 영상은 대체 치료가 아니라 생활 신호를 바로잡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선생님, 그럼 한 스푼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한 스푼은 몸의 방향을 돌리는 핸들입니다. 하지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계속 잘못 밟고 있다면 차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간요를 만드는 저녁의 함정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 지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저녁을 드십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은 소화기관을 밤까지 깨워둡니다. 소화가 계속되면 신장도 함께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 이 한 가지 조정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취침 전 음료입니다. 따뜻한 차가 좋다고 해서, 목이 마르다고 해서 잠들기 직전까지 물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몸에게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밤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상태가 오히려 안전합니다. 갈증이 아니라면 습관적인 음료는 줄여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잠자기 전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는 습관입니다. 이 행동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강박처럼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몸은 이렇게 배웁니다. 자기 전에 화장실을 가야 안전하다. 이 신호가 쌓이면 방광이 조금만 차도 뇌는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도 비슷한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화장실을 아예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불안해서 가는지 필요해서 가는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빛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화면, 텔레비전 화면, 밝은 조명, 이 빛들은 몸에게 아직 깨어 있으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눈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뇌는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상태에서 잠에 들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깊은 잠이 없으면 밤은
조각난 잠이 됩니다. 조각난 잠은 곧 잦은 각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밤이 흐트러지면 아침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요는 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낮의 리듬이 그대로 밤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낮잠을 길게 자고 하루 종일 움직임이 적으면 밤에 몸은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부러라도 햇빛을 보고 가볍게 걷고 수분 섭취는 낮에 몰아주고 낮잠은 짧게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몸에게 낮과 밤의 경계를 다시 그려주는 작업입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밤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조용한 밤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한 번 덜 깨고 깨더라도 조금 더 빨리 잠들 수 있다면 그걸로 성공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한 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소변 횟수가 아니라 잠의 질입니다. 완전히 안 깨는 밤이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깨더라도 덜 불안해집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예전보다 잠이 빨리 붙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이 밤을 다시 안전한 시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변화는 아침입니다. 알람보다 조금 먼저 눈이 떠지고 몸이 덜 무겁습니다. 밤에 몇 번 깼어도 예전처럼 녹초가 된 느낌은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욕심을 냅니다. 아, 이제 괜찮아졌구나. 그리고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몸의 리듬은 단기간에 무너지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같은 패턴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회복 신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도 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갑자기 급격히 늘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화끈거림이 있다. 밤중에 심한 갈증과 함께 소변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졌다. 또는 다리가 붓고 숨이 차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야간뇨는 생활 신호일 수도 있지만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기록입니다. 하루, 이틀,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간단하게라도 적어 보십시오. 몇 시에 잤는지, 몇 번 깼는지,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아침 몸 상태는 어땠는지, 이 기록은 병원에 가서도 큰 도움이 되고 스스로에게도 몸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만났던 79 정불례 어르신은 이 기록 덕분에 큰 병을 초기에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야간뇨라고만 생각했지만 기록을 보니 밤중 소별량이 유난히 많았고 다리 붓기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기능에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겼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도 무조건 집에서 해결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읽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도움이 필요한 건 도움을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루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간뇨를 줄이는 핵심은 밤만 붙잡고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리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빛을 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몇 분만 받아도 몸의 시계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신호가 있어야 밤에 제대로 멈출 수 있습니다. 아침 물 섭취는 미루지 마십시오. 낮 동안 충분히 마셔야 밤에 몸이 덜 불안해집니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해서 물을 줄이면 오히려 밤에 더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낮에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몸은 에너지를 쓰고 밤에 쉴 준비를 합니다. 특히 오후 늦게 잠깐이라도 몸을 쓰면 밤잠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낮잠은 짧게 하십시오.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이 길어질수록 밤은 얕아집니다. 이렇게 낮을 분명히 살면 밤은 저절로 조용해집니다. 저녁이 되면 속도를 조금씩 줄이십시오. 저녁 식사는 가볍게, 가능하면 일찍, 취침 전, 밝은 화면은
천천히 꺼주고 조명도 조금 어둡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30에서 40분 전 그날 선택한 한 스푼을 조용히 드십시오. 이건 의식처럼 과장할 필요도 없고 의무처럼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몸에게 오늘은 여기까지다 라고 알려주는 마침표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야간뇨는 서서히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간뇨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자주 깨는 소리는 같이 사는 가족의 잠도 함께 깨웁니다. 불을 켜고 조심조심 걷는 발소리,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 혹시 넘어질까 하는 불안. 가족은 말은 안 해도 이미 함께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나만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집 전체를 조용하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실제로 야간뇨가 줄어들면 가족 관계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집니다. 짜증이 줄고 서로의 말투가 차분해집니다. 잠은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을 크게 바꿉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 한 번 덜 깨는 것. 그게 내일 밤을 만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아직 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밤에 깨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로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는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야간뇨는 방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신장, 뇌, 심장, 그리고 수면 전체가 엉켜서 보내는 종합 신호라는 것. 그래서 해결도 강한 방법이 아니라 조용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참지 않고, 몸을 몰아붙이지 않고, 약부터 찾지 않고, 잠들기 전 딱 한 스푼으로 몸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괜찮다. 에너지는 충분하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 이 메시지를 몸이 다시 믿기 시작하면 밤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밤부터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덜 깨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깨더라도 조금 더 빨리 다시 잠들 수 있다면 그건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쌓입니다.
오늘의 밤이 내일의 밤을 만들고 그 밤들이 모여 심장을 지키고 뇌를 지키고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몸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직도 버텨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야간료는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돌봐야 할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지금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라도 조용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 우물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채널은 노후를 현실적으로 지켜내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우물이었습니다.